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경남도의 지난해 치매 환자 수는 약 5만 3천여 명입니다. 경남도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올해를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 추진 원년으로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을 짚어보고 넘어야 할 문제점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안소동 시사평론가,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영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의 작년 치매 환자 수가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치매를 알고 계신데, 자, 정확한 치매 관련 현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 경남도의 현황도 중요하지만은 전국적인 현황을 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는 글자 그대로 멘탈 마음이 이제 지워지는 병이죠. 우리 한자로 쓰면 이제 어리석을 치자, 어리석을 몇자로 써서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어리석은 그 어떤 병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치매 이렇게 하지만은 일본은 인지증, 그다음에 홍콩은 실지증, 그다음에 대만은 뇌퇴화증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 아마 이런 용어들만 들으면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이제 쉽게 가시라고 보는데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관리센터에서 우리나라 치매 이제 환자 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고령화 지수보다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OECD 국가의 치매 유병률보다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약 63만 명이었고, 이게 아마 2024년에는 100만 명, 그리고 2040년에는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이런 추세를 간다면은 우리 5가구당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는 1명씩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 치매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고통은 물질적, 사회적,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난데 이것을 경제적인 비용으로 다 환산을 할 수가 없는데 2017년도에는 보면은 1인당 치매 관리 비용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 전체로 이제 따져보면은 연간 14조가 넘고요. 우리가 이제 올해 경남도 예산이 8조가 넘죠. 그렇게 하면 약 경남도 예산의 약 2배에 가까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2050년도가 되면은 약 90조 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추세라면은 이보다 더 비용이 많이 좀 증가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 연구도 역시 중앙치매센터에서 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 방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의 치매 환자 수는 5만 3천여 명이 넘고 치매 유병률은 이제 우리 노인 인구 100명당의 치매 환자 수를 우리가 치매 유병률을 하는데 이게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남이 10.52%, 그리고 이제 시 단위를 보면은 유병률이 높은 곳이 밀양시, 사천시가 높고 군 지역에서는 어령, 남해 이런 지역이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현황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경남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느껴지는데요. 그래서인지 현 정부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제시했는데 이게 치매 국가 책임제가 뭡니까? 예,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잘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암이라든가 또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요즘은 치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치매 환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볼 때 이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돌봄을 개인이 부담할 수는 없다, 이것이. 그래서 국가가 같이 비용을 부담을 좀 같이 함께 해주고 또 돌봄의 어려운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서서 가족만의 또 개인의 문제로 돌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2012년도에 치매관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치매 종합관리 이렇게 대책을 세웠던 것이 이제 법 제정 이후로 2013년도부터 2차 관리 계획을 세웠고요. 3차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금 내년이면 일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끝나서 다음 4차 계획이 또 마련돼야 될 이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김 지사도 현 정부 방향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경남형 치매관리 책임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뭡니까? 네. 지난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경남의 그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슬로건은 뭐 치매 부담 없는 행복한 경남 이렇게 네. 그렸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남 치매 관리 책임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 뭐 우리 지역 경남의 어떤 특성이나 환경에 맞는 아주 뭐 독창적인 계획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추진 방향은 역시 뭐 치매 발병률, 치매 유병률을 낮추는 데 이제 제일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 경남의 치매 유병률이 이제 10.5%인데 6년 이후에는 이것을 조금 굉장히 낮추겠다 이렇게 해서 네. 10% 이하로 낮추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세 가지 영역의 10대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네. 세 가지 과제는 이제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운영의 활성화 네. 그리고 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치매 개선 그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한 경남 도민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담고 있는데 뭐 우리가 뒤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특히 오늘 나와주신 안 평론가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지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이 지금의 치매 정책 이전 정부보다 좀 발전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두려워하는 그 질병이 두 가지가 있죠. 네. 그죠? 아까 그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죠. 뭐 암과 치매. 그렇습니다. 암과 이제 그 치매가 우리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치매인데, 네. 이 뭐 엄청난 비용은 그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비용으로 환산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숨겨진 비용까지 하면은 네. 아마 그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정부나 지자체의 발걸음들이 빨라지고 있는데, 네. 이 치매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2008년도죠. 박근혜 정부 때에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 이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또 지방은 지방대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치매 관리법이 이제 제정이 됐던 게 2011년도 8월 달입니다. 네. 제가 그때 치매 관리법이 저희 이제 우리 복지부가 이제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는데 제가 그때 근무할 당시인데 네. 지금도 이제 이 치매 관리법이 그 빨리 좀 더 빨리 제정이 돼 있었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네. 제가 뭐 재직 중에 이런 그 성과가 나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다행스럽고 네. 좀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2012년도에는 그 치매의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치매센터가 이제 지정이 됐죠. 네. 이게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경남이나 각 시군에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쭉 연결해서 지정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쭉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정부는 정부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지금은 그보다도 더 발전된 단계가 지역의 특성이나 개성에 맞는 네. 어떤 그 맞춤형 대안들을 우리가 지역에서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발전된 정책이라면은 중앙은 이제 큰 틀에서 제도적 기반이라든지 법률적 기반을 다 거쳐놓고, 네. 그리고 지방에는 뭐 지방의 특색이 틀리지 않습니까? 각각의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뭐 산악 지역도 많고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네. 치매 유발 환경이라든지 그 노령화 속도가 이런 게 각각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 아마 이런 것들이 정책의 변화고 발전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뭐 장기적인 계획은 여기에 보건복지와 의료, 네. 복지를 통합해서 맞춤형 대안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어쨌든 더 세밀해지고 지역 특색에 맞춰졌다는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기까지 경남도와 도의회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뭐 치매 국가 책임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문재인 케어나 또 이제 경남형 치매 관리 모델 개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네. 2018년도 이게 복지국 행정하고 또 도의회의 의원 한 분이 대표를 해서 네. 지금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네. 이 부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네. 그 말 그대로 커뮤니티가 케어를 함께 한다는 거죠. 지역에 있는 공동체가 이 치매 환자를 좀 돌봄을 만들어내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모델 개발하는 과정에 좀 참여를 했고요. 네. 또 의원들이 이제 국외 연수 과정을 가면 그 속에 꼭 이제 노인 요양 시설이나 지역에서 공동체가 케어를 하고 있는 이곳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들 좀 살펴보려고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갔을 때 보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노인 요양 시설과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차이점 이런 것들 저희들이 좀 주요하게 예. 보고자 했습니다. 그 받고 아무래도 이런 것들 경험을 가지고 의회 이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 나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안 해왔던 경험들이라서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 의료 이것을 같이 매칭을 해서 경남형 새로운 커뮤니티 케어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잘 해나가야 할까? 그래서 의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빴고 공부도 네. 좀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예, 어쨌든 점차 발전하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점인데, 자, 계획은 이미 나왔고 앞으로 이 정책들이 효과를 좀 거둬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좀 짚어보고 싶은 게 치매 안심센터 운영 부분이거든요. 할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들었는데 이 센터 운영으로 실제로 치매 환자나 치매 위험군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중앙정부에서 이제 그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세우고 있는데 뭐 역시 그 제일 중요한 게 지역에서 굉장히 그 지역에서 밀착해서 치매 관리를 하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의 역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남도도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그렸고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두 지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남은 좀 특수한 지역이 농촌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산악 지역도 많고 또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령화 지수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굉장히 그 잘 파악을 해서 정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통영 함안군은 이제 치매 안심 마을을 시범을 운영을 하고 네.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가 지역에서 고립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환자의 그 인간적인 존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네. 치매 환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통영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전국에서 이제 섬이 두 번째로 많은 아주 특수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홀몸 어르신이 약 29%로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섬의 노인 인구가 40%가 넘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전수조사를 했지만은 실제 수급률은 섬의 그 섬 지역에 있는 수급률은 28%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이유는 저는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의료진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역에서 현황 파악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 시간상 이 두 가지 사례만 살펴봤지만은 그래서 그 도서 지역의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그 치매 예방 홍보 효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섬 지역은 굉장히 이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통영에서 하고 있는 이동 지원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함안 지역도 그 농촌 기반 시설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치매 관리 비용이 운영비와 인건비 중심으로 이게 예산이 지원됩니다. 네. 그러면은 함안 지역 특성하고는 잘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매센터에서 이제 자료가 나왔지만 80세 이상이 되면은 치매 유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맞추다 보면은 운영비와 인건비 중심의 예산 지원을 좀 이런 지역에는 특수하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런 탄력 예산 운영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살펴서 정책에 담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두 가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치매 예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 좀 더 지역의 특색에 맞아야 된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경남도 의회 역할이 더 중요해지겠어요. 의회가 상당히 바쁩니다. 지금 보건복지, 의료까지 다 같이 연결돼 네. 있어서 그 홍보를 본다면 결국은 이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고 네. 있고요. 시군에 지금 치매 안심센터가 거의 이제 완성이 다 돼가는 게 아마 내년쯤 되면 20개 센터가 다 만들어질 겁니다. 예. 근데 일단 이 치매 안심센터가 다 시군에 하나 정도 가지고 다 안 되는 부분들을 네. 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어르신 센터라는 새로운 또 개념을 해서 그 복지관이 중심이 돼서 또 그 치매 안심센터를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네. 의료 점검도 해주고 예방 효과를 좀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 이제 홍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이용을 해본 분들이 정말 참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전달되는 게 일단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 지역적인 차이점을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가. 사실은 경남이 말씀하신 대로 해안도 굉장히 넓고 네. 시와 군 단위 지역에 좀 격차가 많이 큽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이런 경남형 커뮤니티 케어가 도비와 이제 시군비를 같이 매칭을 해서 시범형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케어 시범 사업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이걸 한번 세 군데를 지금 창원 동업하고 의령 불인면하고 고성하고 여기가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해보면서 여기 특성을 좀 발굴을 해서 그럼 전체 시군에 했을 때 어떤 특성별로 좀 구분해서 할 건가 이것들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주신 시범 사업들이 정말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령과 제도가 마련이 돼야 할 텐데 이 부분은 도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일단 예산이 편성돼서 그 내년에 아마 그 확대가 될 것이고요. 네. 그 중에 좀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ICT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ICT 네. 형태로 스마트 복지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지능형 스피커를 통해서 각 그 대상자들 가정에 보급을 해서 실시간 대화나 음악을 해주겠다. 그게 24시간 동안 만약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네. 위험 상황이라고 보고 이 직접 담당자들이 뛰어갈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앞으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하지만 조금 우려되는 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람만큼 네. 하겠냐. 예, 그런 면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양보다는 질적인 케어가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말씀처럼 치매 환자와 또 위험군이 크게 늘어난 만큼 또 도에서 나서서 정책을 고민 중인데 문제는 뭐 예산보다 인력이 더 문제일 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지금 그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짚어볼 수는 없는데 저는 뭐 법 제도 인력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치매와 관련된 법이 치매관리법, 노인장기요양법, 노인복지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법이 이제 서로 단절적이고 분절적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남도에서도 이런 개정 문제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그 개진을 하려는 계획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보면 도청 내부에 치매 관련 업무가 좀 그 통합적이지 않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치매 안심센터는 보건소가 담당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어르신 센터는 노인 관련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관성하고 통합성이 좀 떨어진다 정체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치매 안심센터가 개설이 되어 있지만은 공간이 좀 부족하고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충원율이 전담 인력 충원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좀 점검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정말 치매는 노화의 한 과정인 만큼 도민들도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 구축에 좀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경남형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 것인가 이 부분들인데요. 네. 이 부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행정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또 로테이션 되지 않고 좀 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사실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리고 네. 치매
안심센터가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간호체계 보건소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게 인력들이 조금은 충원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보완을 좀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경남형 치매관리 모델의 성공적 정착으로 노년까지 아름다운 경남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